야, 승호야, 어디 갔는데? 집에 가야지. 나 여친이랑 코너 갈 건데 같이 갈래? 혼자 뻘쭘하게. 그냥 집에 갈래. 그러니까 너도 여친 사귀라니까? 그게 또 마음대로 되나? 답이 없네. 요즘 여친 없는 고딩이 어딨노? 아, 시간 됐네. 야, 이따 게임 좀 또 알지? 어. 승호야, 승호야. 오늘 중간고사는 잘 봤나? 성적 나와봐야 알지. 너 요즘 자꾸 성적이 떨어지던데 이번에 제대로 했지? 아, 몰라. 네가 모르면 누가 아노? 대체 너 요즘 어쩌려고 이러니? 엄마 좀 나가요. 아이고. 아휴, 대화할 게 성적밖에 없죠. 맨날 공부. 저놈의 잔소리 지긋지긋하다. 게임이나 해야겠다. 나 접속. 오케이, 시작해보자. 에이씨, 또 졌네. 대체 몇 번째고? 야, 한 게임만 더 하자. 나 이제 여친이랑 코너 갈 건데 못쏠 찐따는 집에서 게임이나 하세요. 어? 옷을 찐따? 와, 열받네. 야, 네 여자친구 예전에 내가 다 땡땡 했거든. 양아치 새끼가. 이게 진짜. 너 혹시 시험 끝났다고 게임만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이번에는 딱 두고 볼 거다. 아, 엄마 좀! 아, 진짜 맨날 잔소리. 뭐 골랐지? 전 단체방 있다고. 이게 뭐고? 요즘 스트레스 쌓이는데 한번 볼까? 뭐 이상한 거 보는 것 같은데요. AI 딥페이크. 우와, 이거 완전 실물 같네. 찐. 영희 사진이. 그래, 깨똑부사. 이걸로 하면 되겠다. 이걸 딥페이크 기술로 해서 야동이 넣으면? 오, 대박. 영희 얼굴로 보니까. 아유, 엄마 잔소리가 늘겠네요. 아이고 참. 뭐? 눈팅만 하고 안 올리는 사람들 정리한다고. 뭘 올려야 되지? 아, 이거 올리면 되겠네. 네, 제가 성호 보호자 맞는데요. 네? 우리 성호가 고소를 당했다고요? 네, 고등학생인 승호군의 사사로운 일탈이 범죄로 몸집이 부풀려졌네요. 야, 참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지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 449호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생인 박승호 군은 학업과 친구 관계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습니다. 친구 최정수 군과 게임으로 스트레스를 풀어봤지만 계속 게임에서 지자 화를 참지 못해서 갖가지 음란 욕설을 채팅창으로 쏟아냈습니다. 게다가 우연히 음란 영상물을 접하게 됐고 이를 다운받기도 했죠. 그러다가 영상물을 올리라는 단톡방의 강압에 못 이겨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직접 음란물을 만들었고 이를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이후 박승호 군은 경찰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네, 우산의 보호자인 엄마 김미희 씨가 지금 경찰에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강동호 변호사님, 이게 어떤 범죄가 성립이 된 거죠? 지금 사례에서 승호 군이 한 행동들은 많은 범죄가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자면 먼저 승호 군이 친구와 함께 게임 채팅에서 나눈 대화 중에 음란 욕설을 했는데요. 네.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보니까 정수 군의 여자친구에 대한 음란 욕설로 시작해서
정숙은 어머니에 대한 음란 욕설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부분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통신매체 이용 음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매음 범죄가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야,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 사실 그 남자 고등학생들이 네. 뭐 서로 뭐 조금 그 심한 말 뭐 이런 게 조금 그 이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범죄로까지 된다는 게 실제로 그렇게 되나요? 네, 지금 승우 군이 친구에게 채팅창을 통해서 한 말들은 이를 들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들이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통매음의 법 규정을 보면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중요한 핵심은 이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 하는 거네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음란물을 다운받아서 보고 이걸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이것도 당연히 범죄인 거죠? 그렇습니다. 사례에서 승우 군이 만든 허위 영상물은 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로 지인들의 사진 등을 다른 음란한 영상에 합성하여 유포하는 아주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네. 이른바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며 유행처럼 일어나기도 하였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의 전당이라는 어느 대학에서도 이런 범죄가 일어나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법적으로 음란 영상물이라는 것에 어떤 기준이 있나요?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동이라고 부르는 음란물을 정의하자면 사회통념상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고 정상적인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내용의 영상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야, 일단 정의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내려졌는데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흔히들 야동이라고 얘기하지만 음란 영상물의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예. 네, 너무 많아서 전부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분류하는 음란물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불법 촬영물, 허위 영상물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승우 군은 이 영상을 단톡방 한 군데에만 이게 올렸다고 했는데 이게 음란물을 배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배포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가 널리 나누어 준다라고 볼 때 네. 승호 군이 영상물을 통신 매체인 단톡방에 업로드한 것은 그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네. 자, 그런데 학생들의 이 통매음 관련 범죄 실제로 많이 일어나나요? 실제로 요즘 어린 학생들이 자신들이 즐겨하는 게임이나 메신저 등에서 통매음 범죄에 해당할 만한 말들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SNS 등을 통해 AI 관련한 프로그램 등을 많이 다운받아 이를 이용해서 지인의 사진을 이용해 나체 사진이나 동영상 등에 합성하여 제작하고 또 친구들끼리 돌려보거나 하는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야,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술 발전이 굉장히 잘못 악용되고 있는 사례인 것 같은데 네. 그럼 이게 우리 법에서 이 음란물에 대한 그 처리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네, 음란물의 종류와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에 이를 처리하는 법 규정도 매우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음란물에 대하여 처리하는 기준으로는 우선 사례처럼 딥페이크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 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 일반적으로 음란물 관련해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데요. 네. 두 법은 각각 음란물 유포가 현실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혹시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네, 형법에서 다루는 음란물과 관련한 규정으로는 음화 반포 및 음화 제조가 있고 여기서는 디지털 파일 형태가 아닌 음란물이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디지털 파일 형태의 음란물은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네,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께서도 이 학부모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가 어떤 영상을 보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만약에 이 통매음이 성립이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네, 통매음이 성립하는 경우 법정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야, 그럼 합의를 해도 어떻게 범죄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건데 승호군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러면 처벌은 피할 수가 없겠네요. 네. 승호군이 한 행동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 영상물 제작 등에 해당합니다. 특히 그 피해자가 친구,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승호군에게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아청법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오. 이에 대해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이를 배포,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야.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박승호 군은 고등학교 1학년이면 미성년자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처벌이 달라진다기보다는 아직 어린 승호군이 교화되어 다시 한번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소년보호재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모두 소년보호재판을 받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 등이 관할 소년부에 송치 등을 하여야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아, 소년의 나이나 죄질, 상습성, 재범 여부 등에 있어 사건을 수사한 수사기관이 이를 성인들이 받는 정식 재판에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승호군의 경우에도 만일 소년보호재판이 결정되면 심리가 진행되고 이에 따라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그럼 승호 군은 소년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승호군이 이 사건에 대하여 반성하는 정도, 범죄 전력, 개선 가능성, 부모님의 원호 의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승호군을 정식 재판에 기소할지 또는 소년보호재판에 송치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예.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 어쨌든 이게 승호군의 잘못은 명명백백한 그런 상황인데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너무 난감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를 부모님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네. 저는 이런 사건에서 승호군이 이런 일을 벌인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를 알아야만 앞으로 승호군을 교육하고 또 승호군이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이 없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담당한 사건 중에 부모님께서 아이의 불안정한 성적 욕구, 지나친 스트레스, 과도한 폭력 성향 등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우선 심리상담센터 등에 가서 아이의 상담과 치료를 받고 그 원인을 먼저 찾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요. 청소년 범죄는 원인을 알아야 교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하지만 지금 또 승호 군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변론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겠습니까? 네, 현재 상황에서는 승호군의 진지한 반성과 개선 가능성, 관련한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머니의 승호군에 대한 원호 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승호를 어떻게 교육하고 보살피도록 하겠다라는 자녀 지도 계획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도 승호군에 대한 처벌 수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간혹 재판장에서 보면 이런 경우에 보호자를 꾸짖거나 이렇게 혼을 내는 이런 상황이 있던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네, 종종 있습니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보호 처분을 할 때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오.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별교육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흔히 뭐 사춘기니까 아유 냅둬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춘기니까 더 세세하게 좀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네.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마지막으로 박승호 군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승호군 학업과 대인관계로 스트레스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한다면 이전에는 나만의 스트레스였던 것이 이제는 내 가족, 내 친구,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체의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꼭 부모님과 심리상담센터 등을 방문해서 승호군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꼭 맞는 방법을 찾아 올바르게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예전과 같은 밝은 청소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